일제의 총칼에 맞서 9년이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 100년을 맞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년은 곧 전라북도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은 더욱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김주용 교수를 모시고 전라북도의 3.1운동과 그 정신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김주용입니다. 3.1 독립선언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100년 전 오늘은 서울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3만 부를 찍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라북도 3.1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길지만 짧은 시간, 그 100년의 세월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 그 역사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 과연 이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다 대부분 3.1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3.1운동이 발발했을까? 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른바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조선 총독부 정치를 실시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나서 조선인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체포하기 위해서 형사령을 반포하고 가장 악질적인 태형, 다시해서 매로 다스리는 태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헌병 경찰에게는 즉결 심판권까지 줘요. 그 세월이 9년이었어요. 3.1운동 시기까지. 그런데 1910년, 자 지금부터 시작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1876년 조선이 개항하고 나서 이곳 전라북도는 1894년 세계사에서 드문 이른바 밑으로부터의 농민항쟁,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자주권은 사라집니다. 이른바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 지경까지 일어나죠. 그리고 1908년 중앙정부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만들어지만 이곳에서는 전라북도에는 전주와 군산 간 포장도로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쌀.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곡창지대였던 전라북도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전주 군산 간 고속도로를, 포장도로를 가장 먼저 설치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호남지방 전라북도는 일본의 식량 보급 창고하고 다름없었어요. 국제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갈 때 1918년에 상하이에서 신규식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신한청년당을 만들어서 이제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장독수나 김순애 같은 사람을 파견하고 저 만주에는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소왕 파견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유명한 문인이었던 춘원 이광수를 파견합니다. 그들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28 독립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처음부터 28 독립선언서를 다 마무리 지어요. 그것을 누가 갖고 왔냐면은
당시에 일본에 유학했던 송계백이란 학생이 이 학생복 안감 안에다가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서울에 옵니다.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빨리 국내에서도 독립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 시기가 1919년 1월입니다. 천도교에서 독립선언에 관한 안을 제시를 해줘요. 누구한테? 육당 최남선한테. 그래서 한국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제 우리는 청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요.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대부분의 자금은 천도교에서 나옵니다. 손병희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도였던 남강 이순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약 일주일 만에 육당 최남선이 바로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3월 1일 날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29명,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29명이 모여서 만해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전 세계에 대한국인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구나라고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지역의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도교의 점조직을 이용한 독립운동. 두 번째로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공동 독립시위운동. 이렇게 특징을 짓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잠시 봅시다. 1919년 3월 1일에 전주와 군산 지역에 독립선언서가 옵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에서 먼저 3월 5일 날 구암면에서 독립선언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익산이라는 곳에는 이중렬이라는 사람이 3월 10일 날 천도교인입니다.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각 천도교 교당에 비밀리에 배포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3월 1일에 서울에서 시작되고 3월 10일에 익산 여산에서는 불과 열흘 만에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이거는 천도교 중심의 처음에는 독립운동이었죠. 4월 4일 익산 시장 안에서는 문용기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천도교인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유명하게 문용기 열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양 팔을 잘렸다 그래요. 오른쪽 팔을 자르니 왼쪽 팔로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그래서 문용기 의사 같은 경우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피 묻은 그 문용기 열사의 혈흔이 있는 저고리는 지금도 남아서 100년 전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지요. 전주 같은 경우는 남문박 시장에서 대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또 하나 서문박 교회의 김인전 목사 이분이 천도교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언제 3월 13일 날 이 전주에서 대규모의 독립 시위를 전개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3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독립선언의 성지가 된 것이죠. 전라북도에서 3.1운동의 열기를 몸으로 느꼈던 김제 출신의 정화암, 정읍 출신의 백정기 의사, 이런 분들은 3.1운동을 국내에서 느끼고 해외에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전라북도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알지만은 백정기 의사를 잘 모릅니다. 백정기 의사는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3.2.3 묘역,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분들을 3.2.4라고 그러는데 이 3.2.4 묘역에 안장돼 있어요. 그만큼 20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유명한 독립운동가지만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람들이. 정화암 백정기는 3.1운동 직후 1921년경에 상하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요. 백정기 의사 같은 경우는 1934년에 상해에서 6.3정 의거라는 큰 의거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사 의거 때 자신이 의거를 하지 못했다고 한탄할 정도로 이분은 이미 나를 버리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백정기 의사는 그 뒤 34년도에 6.3정 의거 때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1936년 일본의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3.1운동의 열기가 1919년 3월과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대한민국을 지탱했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뒤 활동까지도 지속된다는 것. 3.1운동은 한반도에서 독립을 선언했고 그 독립을 선언했던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어냅니다. 자,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국민이 주인이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일어났고 그 해 4월 11일 불과 40여일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국호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때 임시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 제1조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똑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이 주인, 황제가 아니라 4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국호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 고민해서 나온 국호가 지금 100년 뒤 우리가 지금 산소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피를 토하면서 뼈를 깎으면서 만든 국호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독립선언, 3.1 독립선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헌법적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헌법 전문에. 바로 3.1 독립정신을 이어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어떻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적 가치를 발현하는데 3.1 독립운동과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치 아래 우리는 100년을 살았지만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나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작은 예의를 차릴 수 있는 것은 큰 행위가 아니라 100년 전 그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기억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길이 앞으로 과거의 100년이 있듯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 100년을 밝혀줄 중요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얼마나 힘겹게 얻었는지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만세운동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전북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라북도 지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 세계의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1894년에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동학의 전통과 유산이 바로 천도교로 이어졌고 3.1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들이 바로 종교와 학생이라면은 종교 중에서도 천도교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1910년대에 가장 천도교 교세가 강했던 것이 바로 이 전라북도고, 전라북도는 지금도 임실이라든지 김제 이런 데는 천도교 종이원이 남아있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100년 전 천도교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또 하나는 천도교 독자적인 역할도 했지만은 기독교와 연합을 통해서 3.1 독립선언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천도교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세력만이 독립선언에 참가할 정도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종교가 합심해서 독립선언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전북 지역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라북도 전체에 3.1 독립선언의 만세길이 조성된다면은 그 만세길을 통해서 후대에게도 기념물을 통해서 1919년 3월 1일을 소환하는 데는 그 장소에 가면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주 남문박 3.1운동 기념비가 남은 그 천변에 있지만 찾아가질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단편적으로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단편적인 기념물들을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은 1919년 3월 달에 전라북도 열기는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에도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선언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고요. 또 독립선언에 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한국사 교과서의 3.1운동 편에 보면은 3.1운동의 영향, 세계사적인 의의에 보면은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 반제 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 동북아 정세를 둘러쌌던 외세나 열강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3.1 독립선언의 열기가 얼만큼 컸는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지금도 칭송받고 있는 주울레라는 영원한 총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울레가 1919년 7월 말경에 우리 한반도 서울에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교토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 주울레가 도대체 대한제국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조선이 불과 9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에다가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까?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저울라이가 한국에 오죠. 그리고 중국 북경대학의 교수였던 진독수라든지 이대조 같은 사람은 자신의 평론과 강의 시간마다 저 조선을 봐라. 식민지에서 저 위대한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냐. 심지어 중국의 마오쩌둥까지도 3.1운동, 3.1 독립선언에 대해서 자신의 어록에 쓸 정도로 당시의 한반도의 열기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이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3.1 독립선언은
우리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당시 약소 민족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도가 우리 독립선언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도는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근현대 시민사회에서는 공통의 키워드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고요. 전라북도 지역의 출신들 가운데 3.1운동의 열기를 발현했던 인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20여 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백정기, 정암, 이종희, 그다음에 김인전 목사 이런 분들은 3.1운동의 열기를 상하이나 북경으로 가져가서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알리게 되죠.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나가는 그 전환점 속에서 전라북도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3.1 독립정신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 2019년을 살아가는 동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00년 전에 나를 버리는 길을 택했던 선열들의 세계사에 대한 호소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10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무명의 열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학생,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열사들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